자, 질문하세요. 546이랑 548. 네. 자, 546번 볼게요. 자, 함수 fx랑 gx가 다 직선이네, 그치? 그리고 둘이 합성해서 똑같대. 그러면 직접 한번 넣어보는 방법이 좋아요. 응? 한번 넣어보자. 자, f 합성 g는 요걸 의미하고요. g 합성 f는 요런 걸 의미합니다. 그냥 x로 적어놓는 게 편할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f가 요 녀석이잖아. 요 안에 gx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gx에다가 플러스 b는 g가 3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3. 이제 x 자리에 fx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때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x 대신에 들어가고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다들 괜찮아? 그러면 전개를 해봅니다.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ax 플러스 3b 플러스 4랑 똑같대요. 오. 얘들아,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 왜냐면 y절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식 하나를 찾아볼까? 저거 두 개 같다라고 두면 2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을 우리가 fx에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ax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이런 식이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마이너스 a로 한번 묶어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는 거 보이니? 그럼 우리가 얘는 직선인데 기울기에 상관없이 이 녀석이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y도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 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었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구했는데 이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어. 그때 f에다가 대입해보면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야. 넘어갑시다. (548) 자, 함수 fx랑 gx가 저렇게 있어요. 이때 합성함수의 치역이 나와 있지. 그지? 되게 좀 복잡해 상황이. 저거를 우선 나는 다 대입해서 풀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조금 복잡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잘 봐. 그냥 y는 fx를 한번 볼래? 이 녀석은 그냥 직선이죠. 직선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x 빼기 4니까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함수의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지금 그래프가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그래서 봐봐. 지금 우리가 fx의 입장에서 보면 x자리에 gx가 들어온 거지. 그치? 그래서 저 gx가 무조건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봐봐.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여기에 지금 y 값이 1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fx의 입장에서 보면 쌤 이거 그린 게 지금 fx잖아. 이 녀석의 치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fx의 정의역이
x바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치역이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지 않을까? 요 아이디어가 우선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F합성 GX인 거야. 그래서 저 X 자리에 다 GX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이 탄생하냐면 Y는 F합성 GX의 정의역은요. 잘 봐, 좀 부담스럽게 생겼어. X 대신에 GX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X가 정의역이 새롭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G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줘야만 해요. 이거 이해됐니? 근데 봐봐. 애석하게도 GX 그래프를 봤는데 잘 봐.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막 저 위에 있잖아. 그치?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자. 그래. 그려보리.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고 0 기준으로 끊겨 있으니까 y절편이 7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 대충 7이 어디쯤 될까? 요쯤 될까? 오, 잘 찍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함수인데 얘들아 이 녀석 볼래? 0 대입하면 7이니까 0,7 지나면서 얘는 우리가 좀 예쁘게 적으면 이렇게에다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7이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7이었다는 거야. 이 참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여기 좌표가 플러스 a, 7 마이너스 2a제곱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 뭐라 그랬어? g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5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gx의 범위가 5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그림을 내가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그렸지만 꼭지점이 대충 뭐 요쯤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끔 그려졌어야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5 아래로는 내려가면 안 되겠지. 왜냐면 그러면 이제 또 fx의 치역을 위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왜냐면 이쪽에서는 얘들아 5가 안 나와서 그래. 5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풀면 나오겠죠?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잘 봐. 얘들아 a가 대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범위도 고려를 하셔야 돼.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그려졌던 거예요. 그러면 대참사지. 그치? 내가 멋대로 여기 있는 거 치역 구해놓고 우왕 막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 얘는 저렇게 그려지면 우리가 gx의 최소값이 7이 돼가지고 요 치역이 뭐한 몇 정도로 바뀔까? 3 정도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다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 되게 어려워. 그치? 그래서 우리가 0에서 1 사이인데 등호 0에는 없고 1에는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괜춘? 좋은 문제. 근데 여기서 상수 a 값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봐봐.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딱 5가 될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5가 되니까 a 값은 그냥 1이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1,5여야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요 문제랑은 별개인데 나중에는 여기 두 개의 문자가 다를 때가 있거든.
미안해 쌤이 이거 그냥 는으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여기 A랑 B가 막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실제로 요 값은 픽스잖아. 우리가 5로 픽스가 되는데 막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막 움직여. 그럼 그때는 이게 0보다 크다로 따져야 돼. 쌤이 그게 습관이 돼서 방금 그냥 부호를 구한 건데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이 딱 5가 되는 그냥 a 값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a는 1이 되겠지? 응.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되니까 참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죠? 응. 그래서 a 값을 1로 적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이쪽에 b가 있어. 그러면 이제 b의 부호는 양수고 요 녀석은 딱 5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응. 대칭축까지 한번 얘기해주고 갈게요. 응. 또 이쪽에선 없니? 저 550번. 응. 오케이. 가봅시다. 저번 시간에 못 와가지고 아마 영상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쌤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함수식 다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직접 구하는 방법.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처럼 두 번째 다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에서는 합성함수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신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내신 시험에서 학교쌤들이 저런 거를 안 냅니다. 요즘은. 저거는 진짜 나 때 많이 나왔던 유형이거든. 학교쌤들이 왜 안 내냐면 그냥 그래프 나오는 게 다 직선이면 그 애들이 빨리 그리는 방법을 막 배워오니까 실제로 합성함수를 안 구하고 그냥 그림만 잘 그리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카운터 치려고 저기를 그냥 곡선으로 내요. 곡선으로 내고 합성함수 식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곡선을 실제로 그리라고 할 때도 있거든. 식을 주고. 그럼 뭐 열심히 그려야지 뭐. 그때는 그 쌤이 오늘 알려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예 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직선 문제가 나올 때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줄게. 자, 우리 fx식을 한번 정갈하게 세워보자. 요 녀석은 지금 기울기가 2짜리잖아. 2랑 마이너스 2짜리니까 이쪽이 그냥 2x인데 0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에 등호 붙여주고 1에도 등호를 붙여줄게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잘 봐. 이렇게 fx가 있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f 합성 fx예요. 그래서 잘 봐. 쌤이 f 합성 fx로 나타내고 x 자리에 fx를 다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까지 괜찮? 그럼 잘 봐. 얘는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fx에다가 얘네를 대입하겠지. 근데 잘 봐. fx가 지금 여기 보면 0과 2분의 1 사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1번 그러니까 아예 원초적인 방법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원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저 f에다가 저 함수 f 다 때려 박는 게 해설지 풀이일 거예요. 그거는 해설지를 참고해.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쌤이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살짝 1.5 느낌이에요. 1과 2를 섞은 느낌이거든. 잘 봐. fx가 0과 2분의 1 아래 있을 때는 잘 봐. 쌤이 여기다가 2분의 1 선을 한번 그어 놓으면 여기 x 범위가 4분의 1이랑 4분의 3으로 나올 거야. 이건 그냥 연립해서 구하면 돼. 근데 봐봐. fx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는 내가 이 범위를 x의 범위로 다시 쓴다면 저 치역을 바탕으로 0에서 4분의 1 사이거나 혹은 4분의 3에서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괜찮니?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fx의 범위를 본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우리가 요 위쪽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분의 1에 등호 들어가고 4분의 3에도 등호가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써주고 싶어요. 괜춘? 그럼 우리가 요 각 구간에 맞게끔 fx를 대입해주면 돼.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 쌤이 f합성 fx 그릴게. 나타낼게. 그러면 잘 봐. 0과 4분의 1 사이에서 여전히 EFX인데 이 구간에서는 fx가 E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X가 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에서 1 사이일 때는요. x가 지금 요쪽이니까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fx겠지. 그러니까 EFX는 똑같은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야. 요 구간에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가 4분의 1에서 4분의 3 사이인데 얘는 우리가 좀 센스껏 구간에 쪼개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 왜 그러냐면 요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2x지만 2분의 1부터 4분의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대입되는 f가 달라요.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2fx 플러스 2, 마이너스 2fx 플러스 2인 건 똑같은데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2x가 대입되지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대입이 되는 거야. 괜춘? 이게 그나마 정석에서 조금 빨리 그리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함수 fx의 치역을 바탕으로 저렇게 정의역을 미리 써놓는 게 제일 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에선 저게 제일 빠를 거야. 실제로 우리가 함수식을 구할 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 쌤이 옆에다가 똑같이 정리해 줄게. 왜냐면 이 풀이 과정을 일부러 남겨주는 거야. 이거 잘 보면서 공부하라고.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합성함수를 좀 더 예쁘게 나타내면 여기는 4x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4x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 갖다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지금 이 녀석은 이 녀석 저 위에다가 똑같이 그려볼게. 어우. 여기에서 저 가운데를 기준으로 또 쪼갰잖아. 그치?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잘 봐. 0부터 4분의 1 사이에서는 4x니까 1을 지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되거든요. 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4분의 3 사이에서는 4x 마이너스 2인데 그냥 4분의 3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저 녀석의 x절편은 1이니까 이렇게 떨어졌겠네. 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뿔 모양이 2개로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괜찮아? 이게 우리가 함수식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인데 쌤이 직선일 때는 훨씬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그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동일. 응. 응. 잘 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한 풀이는 여기에 그냥 냅다 숫자를 대입했던 거잖아. 아 미안해. 문자를 대입해가지고 1차 함수 4개를 찾았어.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잘 봐. fx가 이것도 필요 없어. 없다고 쳐. 자, 2분의 1 기준으로 큰 쪽 작은 쪽이 있잖아. 그치? 자, 저 위에 거부터 해볼게.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f가 지금 봐봐. 요 쪽이죠. 요 쪽이지. 자, 이 녀석을 2배 해주고 싶은 거예요. 2배. 이 fx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2배 이렇게 됐던 거야. 1을 지나게 됐던 거지. y좌표가. 그 다음에 요 녀석 볼게. fx를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라 하는 거야. 천천히 해볼게. 오, 씨. 잘 봐. 요쪽을 마이너스 2배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늘려주면서 아래로 내리라는 거잖아. 그럼 봐봐. 요 1은요. 마이너스 2로 갔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부터 먼저 해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좌표가 y좌표가 2분의 1이잖아. 2배 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 얘도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이게 마이너스 2배 한 그래프입니다. 괜찮아? 물론 저 그림이랑 비율이 좀 안 맞기는 해. 얘 더 내려가야 맞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그냥 내려왔다 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이거 이해될까요? 극단적으로 그리는 거야. 괜춘?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올라오게 되면 마이너스 1쪽은 1쪽으로 가겠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V자가 요렇게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저거 다 합치면 산 두 개가 똑같이 그려지지. 그래서 직선일 땐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로 다 해석이 돼. 근데 쌤이 왜 직선일 때만 가능하냐고 하는 거냐면 만약에 fx가 이차 함수였어 봐. 곡선으로 실제로 진짜 얘들아 나와. 내가 없는 얘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너네한테. 그쵸?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합성을 해봐. 2fx의 제곱에 마이너스 2fx의 제곱 플러스 2야. 가능? 근데 이것도 얘들아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해. 나는 그렇게 풀길 권장하지 않고 싫지만 곡선을 제곱해도 곡선이거든요. 근데 그 곡선의 함수값만 그냥 2배를 늘린 채로 그냥 곡선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야.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얘는 개수 조정을 2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마이너스 4랑 마사야. 이래 함수값이 1이 나와가지고 잘 봐.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뭐냐면 2분의 1까지 갈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녀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녀석이기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벌써 풀기가 싫어, 그치? 아 근데 심지어 이거 절편 설정을 그럼 또 못하네 이렇게. 나 골 때리네 이거. 숫자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 얘들아. 그냥 만약에 그냥 2차식인데 내가 최고차 함계수를 지금 즉석에서 만드느라 잘 못 맞추겠거든? 그냥 어쨌든 2차식이야. 만약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이거를 합성하래. 그러면 함부로 합성하다가 틀린다고.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한데 얘는 지금 너네가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게 지금 위로 블록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막 얘네를 막 멋대로 합성할 때 함부로 또 막 뭐 이상하게 여기 그리면 또 틀려. 얘 막 아까처럼 막 이렇게 될 것 같지? 아닐 거예요. 그냥 완전 다른 모양이 나올 거야. 근데 애들이 빨리 그리는 것만 익숙해지잖아? 그럼 저거 보면, 그러니까 얘들아 직선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외워졌잖아. 그 빨리 그릴 수 있잖아 우리가 앞으로.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얘는 아예 딴판인 그래프가 나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2차식으로 많이 내요. 너네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카운터를 치는 거야. 근데 뭐 낮은 번호 때에는 지금처럼 직선으로 나왔어 합성함수가. 그럼 무조건 빨리 그려야지. 낮은 번호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2차 이상으로 낼 수 있거든. 특히 뭐 2차로만 내겠지. 너네가 3차 함수를 아직 안 배우니까. 그럼 그때는 그래프를 그냥 그래프를 바탕으로 못 그려. 그냥 순수식 세워가지고 그려야 돼. 재앙이죠. 2차를 제곱해야 돼. 4차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안 내. 그러니까 카운터를 칠 때 어떻게 치냐면 그냥 곡선을 그려. 그리고 다음 중으로 뭐 그러니까 곡선이랑 직선을 또 섞어놔. 근데 그 곡선이 그러니까 2차에 대입이 안 되게 치역을 세팅해놔요. 그러니까 2차는 1차에 대입되게 또 세팅을 해놔. 그거는 뭐 치역마다 또 세팅이 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그리면 그냥 다 날아간다는 얘기를 그냥 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곡선일 때는 함부로 풀면 안 돼. 이 방법 이해되니? 대칭 이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쌤이 일단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잖아. 아직 내신 기간 아니잖아. 저 아래 거를 해버릇 해야 돼요. 이게 학원마다 가르칠 때 그냥 빨리 그리는 방법만 알려주고 막 그렇게 넘어가거든. 많이 넘어가. 근데 무조건 저 방법이 우선시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 저렇게 쪼갤 수 있게 됐던 계기는 여기서 치역의 범위를 바탕으로 저렇게 빨간색으로 정의역 구하는 거. 저거를 꼭 기억해놔야 돼. 그냥 앞으로 고1뿐만 아니라 고2, 고3 다 내내 다 저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꼭 기억해둬. 그래프로. 또요. 역함수 질문하세요. 577, 78. 넵. 얘는 오히려 이런 아래쪽보다 위에가 더 어렵지 않니? 그치? 보통 저 교육청 들어간 거 보면 그 난도가 좀 있더라. 자, 577 볼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라고 나왔으니까 함수 f는 1대1 대응이었을 거예요. 그죠? 1대1 대응 써놔. 그리고 뭐 저런 관계식들을 만족한대. 그리고 이걸 구하래. 그건 실제로 직접 함수값들을 다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잘 봐봐. F1 더하기 2F3이 12가 되고 싶대.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F1, F3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F1이 짝수여야 돼. 이런 것도 잘 보면 좋거든. 왜냐면 2F3이잖아. 무조건 짝수지. 근데 뒤에 구한 값도 짝수잖아. 이럴 때는 F1이 짝수일 때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F1로 가능한 게 2랑 4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우만 잘 고려를 해서 풀어주면 된다. 4의 때는 얼마야? 4네. 탈락!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탈락인 거야. F1과 F3이 모두 다 4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것만 되겠네 하면서 예쁘게 화살표 표시 촉촉 해놔주자. 여기까지 괜춘? 응? 그 다음에 잘 봐. F 역함수 1, F 역함수 3의 값을 뺐는데 2가 나왔대. 그러면 얘는 봐봐. 1을 함수값으로 갖는 녀석이랑 3을 함수값으로 갖는 녀석의 원소의 차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머 3은 이미 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5는 절대 1로 갈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잠깐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렵지? 잘 봐.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까? 인버스잖아.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내가 이 1이 어디론가 화살표를 날리겠지. 그리고 또 3이 어디론가 화살표를 날릴 거야. 근데 그 두 녀석의 차가 2래. 정확히는 근데 1쪽이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제일 클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때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탈락. 그치? 그러니까 벤. 그러면 F 인버스 1이 4일 때는 F 인버스 3은 2로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거 말고 될 수 있는 게 없지. 왜냐면 F1이 3으로 갈 수가 없고 이미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끝났네. 그럼 매칭이 다 됐네. 5가 4로 가겠죠? 얘는 그냥 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짜 1대1 대응이니까. 자 구하라고 하는 값이 F4 F4는 1이겠다. F 인버스 1이 4였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방금 꽁으로 구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주면 6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최대한 저거 있잖아. X 1, 2, 3, 4, 5를 예쁘게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가 뭔가 테크니컬한 거에 익숙해지면 요식 보고 그냥 역함수 자체로 해석을 안 할라들고 보통 그냥 이거 뭐 A 뭐 이거는 B 막 이런 식으로만 그냥 두거든. 뭐 도도 뭐 안 될 건 없어. 안 될 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뭐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뭐 A는 뭐 FA가 1이고 그 다음에 뭐 FB가 3이다. 뭐 이런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해. 두 정의역의 차가 2인데 A가 더 크겠지? 근데 큰 녀석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 뭐 작은 녀석 대입했을 때 3 나오는 거 막 또 막 찾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두느니 그냥 여기 인버스 자체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럴 때가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심해. 보통 이제 좀 폼이 오르고 역함수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분명히 저렇게 바꿔서 풀게 되거든. 다 경험, 쌤도 그랬고. 근데 오히려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푸느니 이 자체에서도 해석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합시다. 되게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아서 그래. 좋습니다. 5, 7, 8. 자, fx랑 gx가 둘 다 직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1대1 대응인 함수들이니까.
근데 그때 전제 조건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a가 0이 아닐 때 f 인버스 존재야. 왜냐면 상수함수는 우리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어우, 노가다의 향이 막 나는데 잘 봐 얘들아. 실제로 f 합성 g를 구해가지고 뭐 역함수를 한 거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x다 라고 하면 이제 조금 힘들어져.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건 아니거든. 그런 과정도 필요해. 그냥 원래 그런 거 있잖아. 그 맞아보면 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맞아보면 깨달아요. 실제로 저거 f 합성 g 구한 다음에 역함수 실제로 구하고 막 2x 플러스 1 대입한 게 x다 해가지고 계수 비교를 해도 나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역도 똑같지? 이것도 되지? 자, 눈 크게 떠봐. 슉. 이 녀석이 F 합성 G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인버스랑 그냥 자기 자신이랑 합친 게 나오니까 이거 보냐 못 보냐가 사실 5분 정도 차이나. 그냥 과장 좀 보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 합성 GX가 2x 플러스 1이다를 이용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이런 거 빨리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직접 대입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맡기가 싫었어. 나는 그걸 알고 저 역함수를 구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인데 이 자리에 x 플러스 c가 들어간 게 2x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꽁! 2x가 여기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2c 더하기 b가 1이다. 이거 하나 얻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뒤쪽에 보면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잘 봐. f 인버스 3이 1이래. 그러면 얘는 있잖아. 자, 이런 거 구할 때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f 인버스 3이 1이래. 그러면 f에다가 1,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다는 거랑 똑같잖아. 그냥 역함수의 정의가 그렇잖아. 그치? 그거를 쓸 때 방금처럼 쌤처럼 생각해서 써도 전혀 상관없고 이제 내신 기간이 되고 이러면 또 기계적으로 푸는 거를 연습해야 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저 양쪽에 f를 합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합성하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뭐 당연히 기계도 좋지만 우린 사람이니까 일단 생각하자. 일단 생각해. 처음 배우니까. 그래서 f-1이 3이니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건데 a가 2라고 했지? 그러니까 b가 5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b가 5가 나와. 오! 대입. 이 c는 마이너스 4.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 구했다. 야무지게 더해주세요. 그러면 a가 2. 오, c랑 사라지네. 그래서 정답은 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심코 그냥 하기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저게 직선이라 그러니까 다들 할 만하단 마인드야. 그냥. 근데 우리가 양쪽에 역함수를 자, 이것도 괜찮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이것만 긁고 올까? 나중에 내신 기계가 됐어. 그럼 쌤이 방금 여기 할 때 F 합성치라고 했던 거 있잖아. 이거가 좀 익숙해진다면 여기에서 요 인버스를 없애기 위해서 너네가
f 합성 g 자체를 여기에 합성하고 싶어질 때가 와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f 합성 g가 되고 그냥 요 뒤에 거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서로 사라지고 그냥 2x 플러스 1이 f 합성 gx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건 이제 기계. 근데 방금 쌤이 여기 설명할 때 일부러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가 x라는 것에 주목해서 내가 저 녀석이 앞에 인버스가 붙어 있으니까 저 2x 플러스 1 자체가 합성함수였다면 f 합성 g였다면 저런 식으로 나왔겠다가 되는 겁니다. 잘 배워가. 그 얘들아 그 쌤이 이것도 얘기해 줬잖아. 너무 중요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약에 착각하잖아? 그러면 방금처럼 이거를 이게 안 돼요. 이것까지 한 번 더 복습하자. 얘들아 서로 이거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x가 나와야 되지. 그치? 여기에 뭐 x가 있을 때. 근데 봐봐. 내가 이거를 그냥 인버스로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가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x를 기준으로 g라는 함수 태우고 f 태우고 저 뒤에 거 태우고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저 과정이 안 사라져서 안 되는데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라져. 이게 그냥 사라지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얘도 또 사라지잖아. 그래서 x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 막 순서 바꾸고가 절대 안 헷갈려. 그냥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니까. 뭐 물론 가끔 아다리가 정말 막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아까 그 순서 안 바꾸고도 했는데 그냥 뭐 x가 나올 수도 있어. 가뭄에 콩 나듯이. 근데 모든 실수 x 모든 함수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꼭 알아두시라. 그래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만나면 사라지는가. 막 아까 이런 식으로 막 사라졌던 거 있지? 그것도 꼭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 되게 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그냥 외우잖아. 왜 저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왜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우거든. 근데 쌤이 그 영상 봤으면 그 막 영상 뭐 말미에 막 역함수 막 이렇게 막 설명해 줬을 거야. 그것도 꼭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도 요렇게 합성함수나 역함수 이렇게 바라보면 좀 원리적으로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해볼게요. 또요? 585랑 586. 음. 오, 얘는 괜찮았어요? 이거 되게 좋은 문제야, 얘들아. 안 풀어봤으면 꼭 풀어봐. 그 다음에 요 녀석. 내가 이 녀석 한번 언급해주고 갈게요. 왜냐면 오늘 테스트 문제잖아요. 쌤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함수 f3x 플러스 1의 역함수야. 근데 저게 합성함수인 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라고 했을 때 이거의 역함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바라보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의 역함수는 뭐야? 이거지. 방금 우리 배운 거. 근데 얘들아 F 인버스가 GX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H 인버스의 GX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h 인버스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왜냐면 이거 y는으로 잽싸게 바꿔. 그럼 3y는 x-1이니까 y가 3분의 x-1이지. 근데 이 녀석이 이제 h 인버스 x인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 3분의 gx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a 값이 3분의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 이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이 함수를 뭐 hx로 놔. 근데 그래도 저 f 안에 막 저렇게 뭐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저 녀석을 새로운 함수로 치환하면 되게 편해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뭐냐면 뭐 여기 뭐 kx라고 뒀어. 그럼 k 인버스 x를 일단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 표현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봐봐.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했잖아. 그지? 이거 역함수를 어떻게 나타낼래? 이렇게 나타내면 마틴이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겁나 많이 해. 진짜. 왜냐면 그냥 땡겨요. 그냥 뭐 안 될 게 없어 보여. 그치? 맞지 맞지. 근데 방금 쌤이 저 H라고 두는 순간 이거 역함수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 근데 이 녀석이 그냥 H라고 똑같이 둬볼게. 얘는 그럼 F 인버스에 H 합성한 걸로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잘못 적용한 거지 역함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속함수가 있으면 방금처럼 꼭 요 H로 치환을 해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꼭 잘 고려를 해줘야 돼. 이거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특히 사기권 애들도 여기서 실수 엄청 많이 하거든. 그리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몰라. 저렇게 풀고. 그래서 항상 정의에 맞게 풀려면 저렇게 F 안에 괄호 안에 장난질 쳐놨을 때 무조건 새로운 함수로 치환해서 합성함수로 바라봐라.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거야. 나중에 저게 좀 유형이 좀 빡세게 나와.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거든. 저 유형이. 막 고쟁이나 뭐 기출 문제들 보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때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풀면 애지간하면 풀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알겠지? 한번 언급해주고 싶었어요. 자, 585번. 자,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저 함수 fx는 지금 2차 함수네. 그치? 대칭축이 x 이퀄 2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2고요. 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죠? 이 녀석과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오,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한 2주 뒤에 배워요. 2주 뒤? 그래.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라는 녀석이거든요. 들어봤을 수도 있어. 무리함수. 루트 함수거든요. 루트. 근데 안 중요해. 왜냐면 원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지점은요. y는 x 위에 있을 확률이 겁나 높아요. 그게 대체로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이 이차함수 그냥 대충 그리고 좀 크게 있을 때 잘 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던 거예요. 그럼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가지고 두 점에서 똑같이 만났던 거야.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생기는데 요 거리가 루트 1에 얘들아. 그러면 거리가 1대 1대 루트 2였단 소리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
y는 x라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우리 45도. 그치? 1대1대 루트 2 관계 기억나? 그거를 적극 써먹으면 너무 좋아요. 도형의 방정식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잘 봐. 그렇게 됐을 때 상수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요 녀석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x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의 차가 1이었다는 소리예요.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얘들아, 두 근의 차가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연달아 있는 두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5야. 그 2랑 3이었겠지. 이게 제일 좋아. 너무 야매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야매인가? 그렇기 때문에 A가 6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두 근의 곱이니까. 나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 하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어때? 여기 좌표가 알파, 알파랑 베타, 베타였을 거 아니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쓰면 돼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두 개 있을 텐데 루트 씌운 게 루트 2니까 이 녀석이 2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이다. 근데 내가 그냥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근과 계수할 관계로 이제 뭐 다 구할 수 있겠다. 알파 구하고 뭐 베타 구하고 이게 정석일 것 같아. 근데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거리가 루트 2라는 걸 바탕으로 그냥 두 근의 차가 1이다를 이용해서 구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방법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처럼 잘 보일 때는 쓰면 괜찮아. 근데 저기가 분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다리가 잘 맞아서 쓴 거예요. 근데 물론 분수여도 쓰면 그만이지. 쓰면 그만이야. 저기가 뭐 분수여도 뭐 못 쓸 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마지막. 자, 직선과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습관적으로 확인하기. 물론 얘는 지금 역함수 F 인버스가 뭐 있다고 당연한 듯이 전제를 했잖아. 근데 우리가 저 함수 fx 보고 1 대입했을 때 똑같죠? 마이너스 1로 똑같고 위아래에다가 그냥 1 대입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녀석 다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 그러면 잘 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뉘잖아? 여기를 지나고 있고 직선의 기울기가 2인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2분의 1인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그 다음에 y는 x라는 녀석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원함수 fx를 쌤이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을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않을까? 쌤이 대칭 이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미안해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1로 대칭 이동되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F 인버스야. 괜찮? 얘들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직선에 한해서긴 하거든. 직선은요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기울기가 역수 관계예요. 알고 있으면 진짜 편해. 물론 다 유도할 수 있어, 그치? 그냥 식 써보면 그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저거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직접 저 넓이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요 녀석을 반띵한 녀석을 2배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함수에서 구하기가 편하니까. 그럼 봐봐. 이 녀석은 밑변의 길이는 여기랑 여기 좌표를 구하면 되잖아. 이거는 2x-3은 x 한 번 해가지고 여기서 x는 2가 나올 거야. 뭐라는 거야? x는 3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은 x에서 x가 얼마죠?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여기는 3, 3이었던 거야. 근데 얘들아 좌표 차이가 6, 6이죠? 그러니까 그냥 공식 쓰지 말고 여기 6루트 2라고 쓰는 게 좋아. 아까 말한 거 1대1 대 루트 2.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니? y는 x랑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럼 나와.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이것도 되게 좋긴 한데 지금 45도잖아. y는 x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저 직선에 내렸을 때 수직이고 또 막 45도 관계가 생기거든. 그냥 거기서 그냥 구하셔도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얘들아 공식은 너네가 다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쌤은 여기서 수순의 발을 내려볼게. 어딘 정확하게 몰라. 근데 45도인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1, 1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드나?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때? 이 녀석이랑 y는 마이너스 x가 요거 지나는 직선 그려. 근데 그냥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냥 이거 두 개 교점 구해. 원점이야.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원점에 딱 내려졌던 거예요. 이게 내가 증명이 안 돼가지고 방금 계산하려다가 말았거든. 근데 이렇게 증명하면 여기 1, 1이니까 여기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루트 2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그러니까 알고 보는 거랑 또 달라. 왜냐면 이거는 지금 패드로 그렸기 때문에 얘들아 그림이 너무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선의 발을 내가 대충 걷는데 지금 원점에 내려가더라고. 근데 우리가 실전에선 못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 요 기준 직선이랑 수직인 녀석은 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데 공교롭게 이 녀석이 원점을 지났어. 그러니까 그냥 교점이 원점이잖아. 그래서 수선의 발도 원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루트 2네요. 그래서 정답은 6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좀 많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체화한 다음에 왜냐면 얘들아 여기 합성함수, 역함수는 진짜 그냥 고3 내내 나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너네가 이제 물론 너네는 시간이 많아서 괜찮아. 그러니까 고1 대신 들어가기 전에 또 뭐 한두 번 더 공부할 거잖아. 그럼 그때마다 좀 원리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굳이 막 문제풀이에 집착할 필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쌤 같은 거 보면 그냥 이런 막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 겁나 많거든. 그리고 막 어려운 문제 풀면 합성함수 문제는 다 그리기야. 근데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실제 학교 시험에선 거의 안 나오거든. 모의고사에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애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고 학원에서도 막 숙제로 내니까 뭔가 그거에만 맞춤풀이를 엄청 많이 해. 그런 거 공부만 엄청 많이 한다는 소리야. 근데 그렇게 되면 막 합성함수의 의미를 막 까먹어. 문제 적용을 잘 못 시키고
합성함수 기본적인 거. 특히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게 역함수거든. 쌤이 느낄 때. 이 역함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쌤이 이렇게 해석했잖아. 저 파란 색깔 볼래? 저 거꾸로 화살표 막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저거를 안 해. 응. 쌤이 그 이제 1학년 애들 지금 2학년 된 애들 이딱 그 11월 달에 여기 내신 대비할 때 애들 1등급 많거든? 1등급 많은데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애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근데 막 속으로 그러면 안 돼? 그래도 1등급이잖아요? 막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적인 학습도 잘 해주셔야 된다. 강조하고 잠깐 쉬었